이동재 채널A 기자 아시죠? 예. 진짜 이동재 기자 정말 30대잖아요. 38살인가 그렇죠? 예. 아우 저는 정말 이동재 기자 생각하면 어떡하니, 이 참. 젊은 사람도 예. 정말 인생이 정말 꼬였다.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느 날까지 멀쩡한 채널A 기자였는데 갑자기 유시민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라고 그렇죠. 청부를 했다라는 청부업자가 돼버린 예, 거죠. 청부업자가 돼서 기자가 갑자기 오늘 청부업자가 돼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그렇죠. 온 국민들한테 욕먹고 예. 근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그렇죠. 야 진짜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을 그냥 확인도 없이 네. 잘 걸렸다고 계속 MBC에서도 MBC에서 방송하고 했고 그다음에 김어준이 하고 예. 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의 당사자인 김어준. 네. 김어준이 유튜브와 당시 TBS 뉴스공장 네. 등에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네. 그 500만 원을 이동재 기자에게 예. 배상하라 예.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민사 소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이 김어준 때문에 정말 이런 내 명예 훼손됐다. 이거를 민사 소송으로 돈으로 일단 배상하라라고 해서 이동재 기자가 일부 승소를 한 거고요. 지금 명예훼손은 형사로도 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거는 지난 2월에 이게 지난 2월이었습니까? 작년 2월에 예, 작년 2월에 이제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지요. 네. 그것과 별개로 네. 이번에는 이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왔고 네. 손해배상에서 제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네. 형사에서도 뭐 네. 상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MBC도 있지요. 예, 예. 이게 정말 이게 근데 참 이 형사 재판의 예. 경우에는 성북 경찰서가 김어준이 고의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불송치를 네.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아니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그쵸. 얘기해 갖고 지금 이 사건이 넘어가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예. 사건의 내용을 봤을 때요. 고의가 있다고 인정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네. 그게 뭡니까 이철을 계속 네. 그 설득을 만나서 네.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네. 내가 유시민을 거론할 수 있는 네. 것만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네. 그 뒤에 한동훈 검사 네. 당시 이게 이제 한동훈 제보자 검사가 이른바 제보자 X가 제보자 일으켰던 X. 사건이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서 계속 이제 총선 앞두고 네. 이걸로 선동을 했고 예. 그 결과 뭐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재판에서는 이 모든 게 허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은 당시 그거 가지고 검언 유착이라는 네. 채널 A와 그 한동훈 검사라는 검언 유착 프레임을 만들었었는데 네, 네.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말을 싹 박아가지고 그 불성실한 불공정 보도에 대한 비판이었지 검언 유착 보도가 아니었다. 말도 안 이렇게 되는 소리 주장하고 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야 500만 원이 뭐야 쪼단하게 500만 원 김어준이 내버리고 말겠다 뭐 하루 뭐 슈퍼챗 받아서 내버리고 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법원에서 예. 이 언론을 뭐 이게 이제 뭐 언론이죠 김어준. 언론 이 뭐 하여튼 당시엔 비호자한- TBS였습니다. 당시 TBS니까 때문에, 예, 공중파 언론-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갖고 민사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게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금액 자체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야, 이 친구의 훼손된 명예를 생각하면 500만 원을 어떻게 해?라고 하지만 예. 그 큰 그 결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예. 결혼 이혼 당시에 유책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청구해도 위자료가 3천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만 원이 작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예. 가지고서 500만 원이면 아주 큰 겁니다. 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거고요. 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제 뭐 저도 썼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현재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제일 열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동재 채널A 기자, 법조 기자가 그 유착해서 요 음모를 짰다는 네. 유시민을 집어넣기 위해서 음모를 짰다고 하는 당사자라서 계속 주장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이거든요. 네. 저쪽에서 계속 한동훈이랑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짜고 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있는 걸로 나오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 사실이고 이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게 MBC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MBC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거를 강준만 교수 아시죠? 네. 그 전북대 교수. 이분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 뭐 분류가 아니라 안티 조선이나 이런 그렇죠. 운동에 아주 선방에 섰던 사람이죠. 제가 네. 오늘 이 기사 썼다가 또 왜 썼냐. 네. 안티조선 했던 사람 얘기 왜 썼냐라고 또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어저께 저 책이 나와서 네. 들여다보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 네. 요 책입니다. 요 책에 보면은 그 MBC의 위선, 네. MBC의 저 위선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케이스로 나온 게 예. 이 채널 A 사건입니다. 네. 검언 유착 보도. 예.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채널 A 재판에서 자기들이 MBC가 그 정도로 보도를 할 정도였으면은 네. 이게 질 수가 없는 재판이잖아요. 네, 검언 네, 유착. 네. 근데 MBC가 다 졌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MBC 당신들은 불법으로 몰카를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놓고, 근데 그 몰카 영상 원본 제출 다 있다라고 해놓고는 그거 제출도 안 했고.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의 워딩입니다. 예. 그리고 제보자 X 녹취록도 갖고 있다. 그래놓고 재판이 열렸는데 제보자 X 녹취록도 공개 안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 네. 이번 이동재 기자 무죄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제보자 X가 집요하게 한동훈에 대한 발언을 유도를 했다. 이거는 MBC랑 제보자 X가 짜고 불법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무죄 판결문 나온 거에, 이동재 기자 무죄 판결 나온 거에 관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완전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건데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당시에 유시민이 이런저런 펀드들, 사기 펀드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았다, 돈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의심이 있었죠. 터지고 있었어요. 신라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딱 그거를 걸어갖고 그게 아니고 유시민이 경제적으로 딴 데서 검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혹시 만약에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것은 검찰과 더러운 언론이 만들어낸 사건이야 라는 네. 저는 밑밥을 깔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획한 것은 이를테면 제보자 X, 그다음에 뭐 MBC, 그다음에 뭐 김어준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이 뒤에 유시민의 연관성은 없는가라는 의심도 저는 솔직히 해봅니다. 그래서 싹 사라져 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을 한동훈 당시 검사가 엮으려고 했다라는 네. 망상에 기반해서 네. 보도를 했고, 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은 검언 유착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언 유착이 아니었다라고 나오니까 MBC는 이거로 이달의 기자상까지 받았거든요. 네. 이 보도로 MBC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어떤 사태를 막으려고, 어떤 일이 폭로되는 거를 막으려고 이런 일이 기획됐을까를 생각을 음모론적으로 해본다면 네. 저는 각종 펀드들이 사건이 터지면서 진보 지식인인 양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흘러갔고 거기에 여당 사람들, 당시 여당, 민주당 사람들 또 당시 민주당의 주요한 세력들한테 돈이 흘러갔다는 얘기가 마구마구 흘러나올 때 이 사건이 확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이 사건에 이게 수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내 이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그게 아니라 검찰이랑 채널A가 짜고 이런 일을 벌였어요라고 미리 선수치는 일종의 이거는 저는 선수치는 작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일을 획책했을까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강준만 강준만 교수가 쓴 MBC 흑역사 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MBC가 만들어내서 했던 프레임은 검언 유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언 유착이 아니라 네. 권범언 유착이라는 거예요. 권은 권력.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네. 시절에는 권력과 범, 네. 제보자 X라는 네. 그리고 범죄자, 네. 그리고 MBC라는 언론. 맞아요.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그리고 권범언.
그러니까 범죄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제보자 X라는 사실 이 사람 사기범으로서 검찰 수사 맞습니다. 맨날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자기 얼굴도 안 내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과 범죄자와 언론이 유착한 사건이다라고 네. 지금 강준만 교수는 자기 책에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계기입니다. 뭐라고 네. 했냐면은 MBC가 네. 이 사람도 약간 MBC 라디오 PD를 네. 했었거든요. 네. MBC가 공정성을 유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공정성을 유린하는 MBC의 네. 단파성을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MBC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나라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이 책을 쓴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준만 씨는 정말 진보라고 하는 진보를 자처해 왔고 오랫동안 그 정말 저희 같은 뭐 조중동이라는 뭐 이런 묶음으로 비난하고 조선일보 비난하고 이런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조차 신물이 날 정도로 저 MBC가 썩어 있다 예. 하는 내용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책 이거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분이 썼던 자. 표현 중에 하나가 MBC가 중독됐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약 중독됐다는 마약 거죠. 중독, 예. 알코올 중독처럼 이 사람은 MBC라는 애들은 선악 이분법에 중독돼 가지고 네. 자기들이 정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다. 네. 그렇게 그 표현도 강한 표현에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예. 중독된 MBC.